대만에서 한자가 사라지고 있다. 캐나다 교육 전문가가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3대가 함께 한글을 배우는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먼드 김슨입니다. 캐나다에서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제가 대만 타이베이에 출장을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대시보드에 붙여놓은 작은 메모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서툰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더욱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과 거리에 한글 교실, 한국어 학원이라는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한 블록에만 대여섯 개씩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류 열풍 때문에 젊은이들이 취미로 배우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앞을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제가 예상했던 10대, 20대가 아니었거든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년 아주머니, 심지어 머리가 하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글 교재를 들고 학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을 보니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초등학생 손녀가 함께 한글이 적힌 공책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3대가 함께 외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 현지 서점에 들렀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 학습서가 어학 코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기초 한글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회화, 비즈니스 한국어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요즘 한글 책이 정말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장년층에서 인기가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자는 너무 복잡해서 외우기 어려운데 한글은 원리만 알면 금방 읽을 수 있어서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통차를 파는 작은 가게 앞에 한글로 된 메뉴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한국 관광객을 위한 것인가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한글로 차 이름을 써가며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국어 학습뿐이 아니라 대만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문화적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한글이 있다는 사실이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호텔 근처에서 가장 큰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도착했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앞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부터 정장 차림의 직장인,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온 할머니까지 계셨어요. 벽에 붙은 수강생 후기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60대 할아버지가 쓴 후기에는 한자보다 훨씬 쉬워서 2달 만에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수강생이 5배나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원장은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도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4명의 중년 여성분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한글로 된 단어 카드를 보며 서로 퀴즈를 내고 있었어요. 마치 학창시절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모습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이 정말 즐거워 보였거든요.
오후에는 다른 동네의 대형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어학 코너에 가보니 아침에 본 것보다 더 많은 한글 교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것은 한글 교재를 고르는 고객들의 모습이었어요. 젊은 엄마가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같은 교재를 2권씩 집어들고 할아버지 한 분은 기초편부터 고급편까지 시리즈 전체를 한꺼번에 사고 계셨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글 교재 판매량이 영어 교재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족 단위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에 여러 권씩 사가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호텔 근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한글로 된 메모장에 뭔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한국어 단어들을 연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손녀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와서 같이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만 사회 전체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증이 더욱 커져서 현지 교육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만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교수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도 한글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교수님은 이 현상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계셨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한자 입력의 복잡함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한자를 입력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글은 자판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자 쓰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하는 상황에서 한자의 복잡한 획순을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한글은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어서 학습 효율성이 훨씬 높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준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글을 배우는 대만인들의 학습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이면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지고 석 달이면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한자를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것만으로는 이런 폭발적인 관심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실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 한국어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참관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수업에 들어가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생부터 주부, 직장인, 그리고 은퇴하신 할아버지까지 한 교실에 모여 있었어요. 수업을 지켜보니 모든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학습 의욕이 대단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은 노트에 빼곡히 한글을 적어가며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 손자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함께 보려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강사에게 물어보니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 자체에 대해 굉장한 호기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나 과학적 구조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자체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훌륭한 문자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현지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분을 소개받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만의 경제 상황과 취업 시장에 대해 잘 알고 계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기업들의 대만 진출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현지 직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대만의 상류층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한국어 능력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는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대만인 직원들을 몇 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한국어 능력 덕분에 승진도 빠르고 연봉도 상당히 높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한국 본사와의 업무 조율을 담당하고 계셨는데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학습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만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한국어가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 상류층 학부모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재미있어 한다고 하셨어요. 한자는 어려워서 싫어했는데 한글은 게임하듯이 즐겁게 배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한국어 능력이 정말 중요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었어요. 이런 실용적인 이유들을 알고 나니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글 학습 열풍이 더욱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된 한국어 학습이 세대를 뛰어넘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전통 찻집이 많은 동네를 걸어가다가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찻집 앞에 한글로 된 메뉴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직접 운영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손님이 들어오자 서툰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이에요. 차를 주문하는데 할아버지가 한글로 된 작은 공책을 꺼내시더니 그 안에서 차 이름을 찾아 보여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감동적인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5살 손녀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데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녀를 따라 하는 정도였는데 배우다 보니 정말 재미있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자를 평생 써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복잡한 글자들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원리가 간단해서 금방 익힐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니 정말 감탄하셨습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손녀의 어머니, 즉 할아버지의 딸도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3대가 함께 공부하는 셈이었죠. 주말이면 세 사람이 모여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훈훈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슈퍼마켓에서는 60대 사장님이 한글로 된 가격표를 직접 써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아들이 한국 회사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아버지도 관심을 갖게 되어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원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한글 공부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하시는 것처럼 대만 할머니들이 한글 교재를 들고 모여 앉아 서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취업이나 경제적 이유로 시작된 한국어 학습이 이제는 가족의 유대감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이 되고 있었거든요.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공부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한글 학습에 보이는 열정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평생 한자만 써오시다가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에 대한 신선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조사를 하면서 한글 학습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한 수강생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후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듣는 정도였는데 점점 대사의 뉘앙스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드라마 감상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년층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 모임이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서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생활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층에서는 K-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멜로디만 듣고 즐겼다면 이제는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음악을 듣는다고 했어요. 한 대학생은 좋아하는 가수의 가사를 직접 번역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된 레시피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더 정확하고 다양한 한국 요리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부는 김치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비빔밥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복 체험이나 전통 차 문화, 서예 등에 참여하는 대만인들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한글을 통해 한국어를 이해하게 되니 이런 문화 활동들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여행사에서 만난 직원은 한국어를 배우는 고객들이 단순 관광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여행을 원한다고 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여행의 큰 즐거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교육 철학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한국의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하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을 본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교류가 확산되면서 대만과 한국 사이의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대만 대학교에서 중국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현재 상황에 대해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셨습니다. 한글 학습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 한자 문화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자보다 한글을 더 쉽고 편리하다고 여기면서 한자 학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간 동아시아 문화의 기반이 되어온 문자인데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문화적 뿌리를 잃는 일이라고 우려하셨어요.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한자 교육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에 더 관심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한자 공부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대만의 전통 문화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보수적인 성향의 일부 학부모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자녀가 외국 문화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전통 문화는 무시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에만 빠져 있고 중국 고전이나 전통 예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올로 서예가는 더욱 직설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셨습니다.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모르고 단순히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은 문화적 퇴보라고 주장하셨어요. 한글도 훌륭한 문자이지만 그것이 한자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였던 것이죠.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한 담당자는 한국어 학습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것이 기존 교육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기사들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전통 문화의 위기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런 논란들을 지켜보면서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혼란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기존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대만에서의 마지막 날 정말 인상 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대만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어요. 그는 28살의 직장인으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한자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는데 두 문자에 대한 그의 관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는 한자와 한글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문자가 각각의 고유한 장점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자는 전통과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고 한글은 미래와 소통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자로는 조상들의 지혜와 철학을 이해할 수 있고 한글로는 현재와 미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문자를 모두 배우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침에는 한자로 된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에서는 한국 거래처와 한국어로 업무를 처리하며 저녁에는 할아버지와 한자로 된 고전을 함께 읽는다고 했어요. 그는 이런 생활 방식이 자신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자만 아는 사람들보다는 한국과의 비즈니스에서 유리하고 한글만 아는 사람들보다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와는 한자를 통해 소통하고 어린 조카들과는 한글을 함께 배우면서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두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었죠.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자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융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대만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에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주변 친구들도 점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한글이 대만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문화 교류가 동아시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이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학습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문화와 경제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변화였던 것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글이 갖고 있는 포용력이었습니다. 기존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이 정말 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훌륭한 문자가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동시에 이런 변화가 앞으로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갈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만 3대가 함께 한글 배우는 충격적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